뭐 이제는 1년이 훨씬 넘었고 이제 한지도 많이 돼서 이제 그 한 주 한 주 변하는 게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정리를 해서 최대한 그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더리움이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더리움이 이제 4차례 하드포크를 실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하드포크도 실패로 결론이 나면서, 물론 뭐 6분 만에 다시 교정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코딩에서도 실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포크 한 거에 대한 내용이 지갑마다 좀 다르게 적용이 돼서 어쨌든 4차까지 하드포크를 계속하고 있지만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지금 방금 전에 가격을 확인했는데 6.2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6.28달러면은 거의 몇 주 전에 그 반토막 난 겁니다. 몇 주 전으로 봤을 때 반토막이 났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과 관련 있는 여러 코인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거라고 하는 거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도 같이 동반해서 같이 가격들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6.28까지 떨어졌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다시 하드포크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신뢰가 저하된 것들을 얼마나 회복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여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지금 손해를 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상반되게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소프트 포크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그위트라고 하는 거의 영향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상승세에 있고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780불까지 올랐었습니다. 올랐고 지금 760선에서 오늘 그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다른 코인들은 거의 다 내렸습니다. 근데 비트코인만 올랐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그위트라고 하는 소프트포크 자체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내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지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지금 빨라졌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세를 계속 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 그 위안화 반출을 막으려고 금을 수입하는 거를 제한을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제한을 두면서, 그러니까 위안화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외화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그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뭐 전문가들은 뭐 800선까지 오르지 않을까 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과 크게는 지금 비트코인이 1등이고 이더리움이 2등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알트코인은 뒤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해서 키사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11월 30일 날 있었고요. 이날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차관 주제로 최재유 차관 주제로 했고요. 한국은행,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까지 다 같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거의 절반은 제가 다 발언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잘 되면 좋은 거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었고, 저는 어쨌든 일단 저희는 가상화폐를 발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떠한 규제든 아니면 정리된 내용이 없다, 이것들을 빨리 해달라. 그 다음에 세금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뭐 답이 없다. 국세청에 물어봐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나온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정도를 시범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IoT, 그러니까 디바이스 보안과 관련된 저희 블록체인을 이용한 제로데이 쉴드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제안을 했고요. 총 20억으로 시범 사업으로 제안을 했고, 두 번째는 화폐 없는 세상 사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100억 정도 내외로 이제 해서 동전과 화폐, 그러니까 지폐까지 포함한 겁니다. 네, 지폐와 동전을 포함한 거고요. 그거를 3년 정도로 해서 100억 정도 제안을 했고, 세 번째는 투표,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표 시스템으로 해서 30억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은 저희만 했고요.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키사랑 사전에 조율이 됐었던 거고, 국가에서 50%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시범 사업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는 이거와 이제 별도로 아까 얘기했듯이 지폐 없는 세상은 2020년도 정도에 이제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2월 1일 날 내년 상반기부터 동전 없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현금으로 지폐를 결제를 하면 거스름돈이 있으면 그거를 선불카드에 동전으로 주지 않고 충전해주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편의점을 일단 편의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차피 선불카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해서 한국은행은 12월 1일 날 이제 추진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거와 별도로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블록체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협의회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또 참여를 또 그쪽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속해 있는 핀테크 산업협회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같이 아마 논의를 하고 그 협의회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랑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따로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융위원회랑 또 얘기됐던 거는 뭐냐면 한 가지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프리세일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지금 비트코인으로 받고 저희 코인을 이제 나중에 이제 주는 예약 판매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범위를 해줄 것이냐를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금융위원회에서 제안이 와서, 그거는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에 협상을 해서 정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국내에서 프리세일 하는 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원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서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 추적 솔루션을 도입을 2일 날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했던 거는 요겁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지금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경찰청이랑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도입을 했고, 이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실시간 거래를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이거 외부로 보여줍니다. 외부로 보여주고, IP 주소 파악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환전을 했을 때 그게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회사 말고도 사실은 한 4개 정도 회사가 더 있습니다. 회사들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렇게 어려운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어서요. 이거는 좀 체이널리시스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예. 여기 말고도 엘립틱이나 블루시어 여러 군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이유는 유로폴이랑 그 다음에 인터폴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도입한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마약 거래라든가 랜섬웨어, 그 다음에 도박 범죄, 그러니까 불법 도박 범죄 수사에서 이제 활용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그 마약 거래했던 걸로 해서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게 한 80억 정도, 아니 80명 정도를 검거를 했는데, 그때는 이거를 쓴 건 아닙니다. 이거 쓴 건 아니고 그냥 거래소에서 환전됐던 거, 그 내용을 가지고 특정해 가지고 80명을 검거한 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근데 이걸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아마 이런 그 다크넷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잡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사실은 비트코인 말고도 완전히 거래를 그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해주는 코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코인들, 모네로라든가 뭐 다른 코인들을 쓰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추적 불가능합니다. 일단. 근데 어차피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를 하니까 네네. 거래소를 통해서 추적을 하면 다 걸리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모네로를 받아서 모네로를 거래소에 가서 비트코인을 바꾼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고 거기서 다시 환전하게 되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네로는 자기는 채굴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특정할 수가 없겠죠. 뭐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 다음에 몰타라고 하는 조그만 섬나라죠. 여기에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증권거래 그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체 이제 그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요. 뭐 은행들이랑 뭐 이런 데서 했고,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 위원회라는 게 설립이 돼서 지금 연구와 개발을 했고 시작을 했고, 이 그 플랫폼을 다른 나라나 혹은 다른 증권거래소에 판다고 합니다. 이걸 완전히 규격화해서 자기네 이제 수입산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몰타의 거래소의 그 목적이고요. 근데 이제 이 거래소가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에 만들어졌고, 전체 거래 규모도 110억 유로밖에 안 됩니다. 아직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붙일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요. 이 이전에도 뭐 이미 뭐 나스닥에서 이제 그 에스토니아 증권거래소에 붙인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장외거래 시장을 또 만든 경우도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플랫폼으로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의미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표준화를 해서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나름 의미가 있는 그 행동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서, 이것도 우리나라 또 얘기인데요. 정대선이라고 있습니다. 네, 정대선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현대 BSNC, 여기 100% 가지고 있는 주주고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현대페이라는 걸 만들어서 핀테크를 진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는 그 건설 쪽에 그 건설 건설과 IT를 융합시키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였고요. 주로 이제 현대건설에 납품을 했고, 그 매출액도 거기서 다 잡힙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25억밖에 뭐 안 됐었는데 지금 1000억 정도가 넘는 매출을 내고 있고요. 이 회사인데 지금 현대백화점이랑 현대카드의 포인트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아직 언론에 발표 안 됐습니다. 이거는 발표가 안 됐고, 이게 이제 저희가 잘 아는 회사인데요. 모션트리아이라고 핀테크 플랫폼 포럼의 그 의장을 맡고 있는 전상무 대표가 하고 있는 더블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거래소입니다. 사실은 더블체인 거래소고, 아마 저희 그 보스코인도 나오면 이 더블체인에 아마 같이 등록이 돼서 이제 될 거로 이미 뭐 얘기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랑 현대랑 이제 같이 진행하는 걸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표할 정도로 뭐 계약서를 썼거나 MOU를 쓴 건 아닌 것 같고요. 진행 중인데 언론에서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기사가 사라졌는데 어쨌든 지금 뭐 정몽우라고 하는 정재영의 사남인데요. 사남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고 이 친구가 요즘 IT 쪽으로 상당히 많이 파는 걸로 해서 이쪽에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현대가 이제 현대페이를 통해서 블록체인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 데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계속 비트코인을 금지를 했고, 징역형도 뭐 4년, 그 다음에 은행이 관여하면 7년, 막 이렇게 이제 징역을 때리겠다고 하고 금지를 시켰었습니다. 근데 러시아 세무당국에서 더 이상 이제 금지할 게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기타의 알트코인에 대해서 모두 다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29일 날, 11월 29일 날 이거를 이제 화폐가 아닌 그러니까 유가증권 형태로서 인정을 하고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거래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거래세를 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합법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금지 입장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재무부 장관이 이제 법률 마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는 완전히 이거를 이제 합법화하는 걸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근데 러시아에서 엊그저께인가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커의 공격에 의해서 특성은행 계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성은행 계좌는 뭐냐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있는 계좌인데 쓰는 계좌인데 그 계좌에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억 원, 그럼 뭐 달러로는 3,100만 달러 정도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오늘인 것 같은데 오늘 도난 당해가지고 러시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사실 이런 취약점들이 지금 계속 존재를 하고 있어서 저번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방글라데시 은행이 810억 달러 정도가 털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다시 찾아오기도 했지만 맨 마지막에 필리핀으로 계좌로 갔고 했지만 어쨌든 현재 중앙은행들이 계속 해커의 공격에 의해서 돈이 털리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에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러시아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마 러시아도 이제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형태로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털리더라도 발표를 잘 안 하죠. 은행들이 사실은 한 3% 정도는 은행에서 털리는 걸로, 그러니까 보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은행들이 3%, 예, 농협도 한번 털렸었고, 그 외에 은행들이 한 3% 정도는 털리는데 발표를 안 하죠. 왜냐하면 은행의 신뢰도 때문에 그거 그냥 손실 처리해버립니다. 손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하자면, 지금 비트코인은, 이건 아까 시간이었어가지고 올랐습니다, 또. 그리고 이더리움은 아까 시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스팀은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별 변화 없이 오른 겁니다. 하드포크한 것도 없고
아직. 그런데 그냥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들이 한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뒤로 쭉 밀리니까 다시 올리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평상시에는 보통 하루 거래량이 1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갑자기 뭐 5배 이상 뜬 거 보면 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어거라고 하는 코인이 이더리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토큰을 발행을 해서 했는데 여기도 이더리움 떨어지는 것만큼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이더리움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코인들이 관련해서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체 코인 시장을 보면 대단히 좀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 사람들의 투자 성향들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비트코인은 어쨌든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가치를 전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신뢰를 더 보내는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뢰가 이제 바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하드포크하고 뭐 많이 좋아지면 또 낮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글쎄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 쭉 보면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뭐 이제 별 관계 없는 코인들, 이제 모네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특화된 코인이라 이런 것들은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네로가 요번에 이제 1년에 2번 정도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요번에 좀 급하게 1월 달인가에 아마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다크넷에 요번에 큰 시장이 하나 열립니다. 다크넷이라고 하면 뭐 이제 주로 이제 마약이라든가 총기 거래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인데 그 큰 시장이 하나 사이트가 열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모네로가. 그래서 아마 여기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 정도에. 그쪽 블랙마켓에서 모네로가 등록이 돼서 거래가 되나요? 모네로로 직접 거래를 할 겁니다, 아마. 그 마켓에서. 네, 그 마켓에서. 그래서 1월 달에 업데이트 하면서 아마 모네로로 거래를 하게 될 거고, 모네로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내용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누가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아주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뭐 이거에 대한 소스 기반이 근데 좀 불투명해서 그거는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번 얘기했던 Gcash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Gcash도 이제 이 개인정보 보호를 극대화해서 뭐 영주식 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네가 증명해서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그 완성도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 아직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cash는. 어쨌든 전체 지금 현재 국제 전체 코인 시장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로 제가 아는 선에서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